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팩토리 물량 증가에 추가 선박 투입.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량 증가로 전기자동차 모델 3와 모델 Y를 실어나를 선박 수를 대폭 늘렸다. 잇따라 운송 수주를 따낸 현대글로비스의 선박도 대거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차를 유럽 각지에 운송하기 위한 선박이 이달 초 12척에서 최근 20척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부 선박은 이미 이동 중이고 나머지는 상하이 Y가 오차 후 항구에서 차량을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테슬라는 현대글로비스 선박과 파나마 국적 화물선 등을 활용해 제품을 운송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영국과 아일랜드 시장용 오핸들 모델 3를 탑재해 영국 사우스햄튼항으로 출항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9년 테슬라로부터 첫 수주를 따냈다. 미국에서 생산한 유럽형 모델 S를 운송했다. 모델 S에 이어 모델 3, 모델 Y의 차량 운송까지 책임지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테슬라는 당초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유럽에 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베를린 기가팩토리 가동이 지연되면서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를 유럽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주요 수출 기지로 자리 잡았다. 최근 가동률을 개선해 생산 능력을 약 2배 확장, 올 4분기 역대 최고 생산 인도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운송 선박을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애플카 진정한 게임 체인저. 모건 스탠리가 애플이 만들겠다고 밝힌 전기차 애플카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났다.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카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경쟁 전기차 업체 주가는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전기차 배터리, 애플카 등 전기차 관련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카가 나오면 특히 테슬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CNBC,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유명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인 애덤 조나스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분석 노트에서 애플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완벽한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애플 전기차를 2025년에는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나스는 애플이 이 같은 내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또 한 번의 주요 기술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존 전기차 자동차 업체들에는 궁극적인 약세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나스는 애플이 전기차를 내놓는다면 이는 단순히 전기차 시장 판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지형에도 큰 변화를 부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애플이 내놓게 될 전기차는 운전대도 없고 가속이나 제동을 위한 페달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 서비스 공유를 하는 제품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나스는 애플카가 나오면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소유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대신 정기구독 서비스나 제3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애플카를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 리프트 등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나스는 애플카의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 나올 경우 15년 뒤인 2040년에도 전 세계 자동차 운행 거리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애플카가 개인의 자동차 소유에 기댄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봤다. 조나스는 자동차 소유가 공유로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애플카가 나오면 이 같은 전망도 크게 바뀔 것이라면서 공유 모델이 급속히 확산될 모건 스탠리가 분석하는 자동차 업체들 대부분에 확실한 부정적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건 스탠리의 애플 담당 애널리스트인 케이티 허버티는 이날 분석 보고서에서 애플카는 애플이 또 한 차례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애플이 자동차 분야에서 경쟁사들에 비해 훨씬 경험이 일천하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또 한 번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했다. 허버티는 지난 20년간 흐름으로 보더라도 애플이 늘 업계 최초 제품을 들고 나왔던 것만은 아니라면서 혁신적인 기능, 수직적 통합을 통한 제품 차별화, 제조 운영의 탁월함 등으로 다른 최초 출시 업체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 예약 주문 약발 안 떨어졌나? 17.34% 급반등. 뉴욕 주식시장에서 루시드 주가는 17.34% 폭등하며 55.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 거래일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시가총액도 다시 9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루시드의 이날 주가 폭등은 3분기에 이어 4분기 예약 주문도 1만 7천 대 몰렸다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데다 루시드의 대표 차종인 루시드 에어가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루시드는 투자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하자 최근 들어 급등했다가 이거래일 연속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다. 다만 루시드의 코끼리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루시드 주가가 향후 7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지난 17일 루시드 주가가 최소 16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제품의 생산 규모를 늘리는 프로젝트는 가장 어려운 작업에 해당한다면서 역사적으로 봐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난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루시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루시드의 전기차 생산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루시드의 주가가 기업이 가진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오른 상황이라면서 루시드가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기차 관련주는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 루시드가 17.34% 급등한 것을 비롯해 피스커와 리비안이 각각 5.92%, 4.23% 올랐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니오, 노르웨이 교체식 충전소 내년까지 20개로. 중국 니오가 유럽에서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충전소를 본격 확대한다. 중국 언론 신랑지처에 따르면 니오는 노르웨이에 이미 첫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충전소인 스워프 스테이션을 건설했으며 내년 말까지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니오는 9월 노르웨이에 출시한 ESA 판매를 본격화하면서 배터리 교체식 충전소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노르웨이가 니오의 유럽 첫 배터리 교체식 충전소 건설 국가가 됐다. 니오에 따르면 노르웨이 니오 고객의 92%가 서비스형 배터리라고 불리는 대여형 배터리 서비스를 택하고 있다. 차주가 구매할 시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월납입금 방식으로 배터리를 교체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니오가 배터리 교체식 충전소를 20개로 늘리고 노르웨이 5대 도시와 주요 도로를 커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에 출시된 기종은 ES8 SUV뿐이지만 곧 출시될 니오의 플래그십 세단 ET7 등 차종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 9월까지 니오는 중국의 500여 개의 배터리 교체식 충전소 운영에 들어갔으며 400만 회 교체를 실시했다. 최근까지는 이미 600개를 넘어섰으며 2025년이 되면 4,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중 중국 이외의 국가에 1,000개를 설립하고 이 중 대다수가 유럽 지역에 세워지게 된다. 올해 4월 출시된 니오의 2세대 배터리 교체식 충전소는 14개의 배터리 팩을 구비하고 하루 최대 312회 배터리 교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평균 교체 시간은 4.6분 혹은 277초에 불과하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포드 EV 공동 개발 취소. 왜? 리비안 오토모티브와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공동 개발을 백지화했다. 포드는 EV 전략 공유는 취소하지만 리비안 전략적 투자자 위치는 유지키로 했다. 급상승한 리비안 위상 때문이다. 리비안은 테슬라 대항마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CNBC는 포드가 리비안과 EV 공동 개발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리비안은 EV 제조사다. 지난 9월 첫 전기 트럭 R1T를 출시했다. 연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1S를 내놓을 예정이다. 리비안은 연간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췄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시가총액은 1,096억 7,800만 달러다. 포드는 2019년 리비안에 5억 달러를 투자했다. 리비안 지분 12%를 보유했다. 포드는 리비안과 공동 개발과 플랫폼 공유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리비안은 포드는 자체 EV 전략에 집중하고 투자자로 남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포드의 리비안과 EV 연구개발 종류는 양사가 협력하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사 입지가 달라졌다. 양사가 협력을 선언한 2019년에는 포드는 미국 대표 완성차 업체지만 리비아는 미래가 불투명한 스타트업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상황이 변했다. 리비아는 상장 직후 포드 시가총액을 역전했다. 최근 종가 기준 포드 시가총액은 774억 8,700만 달러다. 리비안 시가총액은 제너럴 모터스보다도 많다. 미국 완성차 업체 2위다. 대기업 스타트업 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됐다. 포드는 2025년까지 EV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드는 2022년 첫 전기 트럭 F-150 라이트닝을 시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예약 판매량은 16만 대이다. 또 양사는 배터리 플랫폼이 다르다. 리비아는 R1T에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했다. 자체 배터리 생산도 준비 중이다. 포드는 F-150 라이트닝에 SK온 파우치형 배터리를 사용한다. 포드는 SK온과 배터리 합작사 글로벌 SK를 세웠다. 한편 양사 승부는 삼성 SDI와 SK온에게도 중요하다. 양사 차량 판매량이 양사 배터리 판매량이다.